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밤 10시 2분 전체 공개 영상이고 어,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오늘 좀 올랐던 썬더코, 그래비티 그리고 알고랜드, 나스닥, 코스피, 요청 종목 주식 중에 코스닥, 스피어 정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좀 방송을 못했고 이번 주에도 제가 좀 병원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리 휴방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코스피도 이따 많이 내려서 이제 보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가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ABC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얘가 여기를 넘어야 된다 그랬죠.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결국에 요 6만 부로 한번 재차 조정 어, 리테스트를 시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여기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준다면 오히려 좋아요. 외바닥으로 V자로 가는 거는 항상 좀 위험하거든요. 뭔가 불안해. 근데 얘가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 ABC로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오히려 이게 더 견조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 지금은 당장 요 자리와 요 자리 두 군데의 자리를 ABC로 만들어지는 두 군데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간다면 요 7만 불, 7만 1000불 때 여기까지도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인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횡보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왜 이러지?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그 일목균형표상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이 후행 스팬 있죠? 요 후행 스팬에 요게 캔들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비트코인은 제가 한 지난주였죠?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지금 5월 지금 요게 지금 일봉인데 5월 29일이었나요? 요때 이후로 이제 지금 얘가 후행 스팬이 요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7일? 한 7일 정도 7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좀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얘가 캔들을 만나면서 후행 스팬이 한 번 더 6만 불을 찍고 내려가는 모양이면 이제 조정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캔들 위로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후행 스팬이 올라오면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 지금 이렇게 어, 흔히 말하는 요 빨간색이 이제 음운이고 요 초록색이 양운인데 음운과 양운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요 240일선을 도전하러 가는 그런 모양새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 7만 불대 이 자리 돌파하고 요 자리를 돌파하면 7만 불대에서 여기서 좀 조정을 하다가 한 번 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망하다가 중요한 자리를 넘을 때 그때 뭐 알트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5일선
요 빨간색 5 일선과 20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지금 내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를 결정할 때 5 일선과 20일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봐야 된다 그랬죠. 20 선이 지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것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그렇게 감안을 하고 지켜보면 되겠고,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돌파할 때를 매수 타점으로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도 지금은 267만 7천 원, 그리고 278만 원, 이 두 자리를 넘어야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올랐던, 아이고, 알트들을 좀 보자면, 뭐 썬더코어 이렇게 지금 요거 4시간 봉이거든요. 썬더코어의 이 4시간 봉을 보면 얘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윗꼬리를, 그런데 얘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얘가 여기서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빠지면 이건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얘가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는데 거래량이 안 붙어. 그러다가 우리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이렇게 루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다가 여기 언덕 어딘가 최고점을 넘으면 일단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면 이제 요 자리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돼요. 얘도 여기 어딘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썬더코어도 4시간 봉을 보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가, 그리고 횡보할 때 거래량이 주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4시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썬더코어는 보면 되겠고, 그래비티도 마찬가지죠. 얘가 양봉 3개로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올라갔으나, 이렇게 지금 그래비티나 썬더코어나 둘 다 이제 시총이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반드시 이런 애들은 큰 돈을 넣으면 안 되고, 이 거래량을 살피면서 얘가 횡보 구간일 때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기면서 횡보하다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썬더코어나 그래비티는 지금 따라 들어가면은 물리기 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고랜드는 이제 시총이 한 1조 이상은 되기 때문에 아예 잡코인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얘가 한 시총이 그래도 한 4, 5조 되고 뭐 많을 때는 그 이상도 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를 거래량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얘는 4시간보다는 일봉에서 이제 요 모양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일봉에서 보면 5일선과 여기 지금 보시면 5일선, 21선이 지금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 11선도 모아졌죠. 그래서 얘가 요 자리 두 군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241선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반드시 여기를 넘어야겠죠. 여기 얼마죠? 157원, 157원을 돌파해야 매수해 볼 수 있는 거고, 얘가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41선 위로 올라와야 되고, 지금 얘가 장기 이평선들도 이렇게 같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차로 들어가고 여기 이 자리를 제대로 넘게 되면 얘는 아마도 상승을 그어갈 수 있다. 다만 얘가 이렇게 역국자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 못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여기 어딘가에서 야 어차피 이거 갈 것 같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들어가야지 딱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대책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알고랜드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나스닥 코스피 한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얘도 약간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얘는 근데 완벽한 다이버전스는 아니야. 조금 더 진행돼 봐야 아는데, 이렇게 ABC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BC로 해서 얘도 쌍바닥을 한번 찍고
20선을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하락 추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캔들이 5일선과 21선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하락 추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얘가 지금 패턴을 만들 때 요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질 때 거래량을 붙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색깔이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만들어질 때 색깔이 변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고, 아직은 RSI도 일봉상 58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얘가 하락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RSI가 적어도 한 40 이하로는 떨어져야 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지금 패턴은 일단 ABC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더 좋기는 하다. 얘가 만약에 코스피처럼 이 자리를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우당탕 이렇게 가긴 어려워요. V자로. 그래서 요것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난리 났죠. 이게 지금 코스피가 9.99%니까 10% 정도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는데, 얘가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RSI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어서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은 인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야 그래도 갈 거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20선을 깼기 때문에 내일 또 보기는 해야겠지만, 얘가 지금 요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요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추세에서 꺾이면서 내려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쌍바닥을 찍던 인제 그런 모양을 인제 만들어야 되고, 적어도 여기 60선이 있는데 아니면 얘가 이 돌파했던 자리까지, 그래서 요 자리까지 깨고 내려오면 돌파했던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에서 막 우당탕 막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아 야 어차피 코스피 만 포인트 간대.'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5선 깨고 내려오면 20선까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지금 꼭지를 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월봉을 딴다.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부터 조정 시작일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종마감을 이번 달에 종마감을 적어도 8,485포인트 이 위에서 해줘야 다음 달에도 뭐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일단은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월봉에서 꼭지를 딴다.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은 맞다. 그러나 여전히 5선 위에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락 추세로 이제 대폭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어. 이거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렇게 상승했던 이거에 대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이 그냥 간단한 조정이 아니라 좀 의학소리 나는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지금 이거 코스닥 상장 주식인데,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티커가 347700. 근데 이게 지금 뭐 저기 뭐였죠? 스페이스X 뭐 고거 관련된 주로 인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카운팅을 하자면 이게 월봉인데 1, 2, 3, 4, 5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요렇게 ABC가 나올 수 있는 요런 상황인 거는 맞아요.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거든요. 음봉 세 개가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는 아마 반등 정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월봉에서 20선을 이렇게 내려온 마당에 20선을 한번 찍고, 이때처럼 20선을 한번 찍고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된 뭐 이렇게 좀 수혜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피어는 원래 얘가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원래 기업이었고, 근데 이 기업이 인제 전반적으로 인제 AI로 뭐 이렇게 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지금 그 상장되지 않은 그 뭐죠? 이 지금 스피어 이 회사하고 지금 뭐죠? M&A를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얘가 상 인제 라이프 시멘틱스가 인제 그 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원래 인제 메인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원래 상장사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장사였는데 인제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에 인제 한계가 좀 있었고 적자의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스피어 코리아는 비상장사였는데 이제 규모는 좀 작았지만 우주항공 얘네가 특수합금 우주항공 특수합금 관련된 그런 인제 뭐 약간 소재 관련된 그런 회사였어요. 사실상 얘는 이제 그 스피어 코리아는 그 뭐죠? 방산주하고 가깝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실제로 아 특수합금 관련해 가지고 뭔가 방산 소재, 우주 항공 소재로 해서 얘네가 실제 매출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스토리는 되게 좋은데 아직 뭐 실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얘가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장돼서 가장 뭐 주가가 좋을 때가 한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이거에 한 3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스토리로 오른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보통은 어떤 주가가 테마주나 이런 애들이 인제 상승을 할 때 동력이 될 때 인제 스토리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인제 막 오르다가 인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제 실제를 들여다보다가 이게 실제가 그래서 "실적이 어때?"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한계, 실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얘도 인제 좀 고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인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그 스페이스 X 같은 요런 뭐 우주 항공 관련된 요런 그 종목들은, 요런 섹터들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한 6 년, 7년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계속 상승 동력이 있는가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실적을 내면서 매출을 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 스피어 이 회사가 실제로 무슨 뭐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무슨 납품 공급 계약을 맺는다든가 뭐 그런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지금 그 스토리로 오른 이 지금 가격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인제 뭔가 여기에 내러티브에 실적과 관련된 뭐가 이게 인제 덧붙여지면 그때 아마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 스피어도 지금 제가 연봉을 보니까 양봉 3 개가 나왔어요. 지금 양봉 3 개가 나오면서 거래량은 붙었는데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6 월이니까 얘가 실제로 인제 나머지 인제 올 하반기까지 양봉을 만들면서 하나가 나오면 음봉 3 개, 양봉 3 개거든요. 그럼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성과나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갔다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좀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내가 만약에 물려 있어. 이 주식의 지금 평단가가 지금 27,000원? 27,000원이면 어느 정도인가? 요 정도 되네요. 27,000원. 요 정도? 요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쯤 물려 있는 건데, 얘가 만약에 비파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나는 이거 10 년이고 들고 있을 거야. 뭐 스페이스 X 해 가지고 얘네가 결국에는 합금 관련해 가지고 뭐 얘네가 앞으로 계속 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난 판단하기 때문에 10 년이고 들고 있을 거야. 그러면 상관없는데, 인제 그게 아니고
아, 나 이거 지금 당장 좀 뭔가 좀 실적이 날 줄 알고 내 들어간 건데 지금 꼬라박기 시작했어. 아,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비파 반등 요거 한번 말씀드렸죠. 요게 ABC가 나올 때, 여기서 ABC가 나올 때 이 비파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나오셔야 돼. 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동 하나가 나왔어. 왜냐하면 연봉에서 양봉 3개가 나왔잖아. 우리 캔들의 블렌딩 법칙을 보면 그러면서 윗골이 달고 돛지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돛지 나오면서 음봉 3개가 붙고 5선이 깨졌어. 20선마저 깨지면 이 조정은 되게 길어져요. 얘가 이게 1파야. 예를 들어서 이게 1파의 고점이야. 월봉상 2파가 나오면 2파는 어디까지 가능해? 이 자리만 안 깨면, 이 자리만 1파의 시작점만 안 깨면 여기까지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뭐하러 기다려? 여기서 B파 나오면 나와야지. B파로 반등을 해서 내가 27,000원 탈출할 기회를 주면 무조건 나오세요. 그냥 갈 수도 있어.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코스피 말씀드렸잖아. 코스피가 지금 캔들은 가격은 우상향인데 RSI에서는 지금 우하향하면서 다이버전스가 났어.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도박하는 거야. 그 기본을 무시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 예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내가 학원 안 다니고 과외 안 하고 뭐 저기 교과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뭐 어떻게 특이한 방식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보편적인 방향은 아니잖아. 근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그 어떤 확증 편향에 대한 어떤 그 증거를 그냥 들이대는 그런 아주 일반화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얘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건 이렇게 ABC 조정을 할 텐데 이게 길어질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길게 지그재그로 내려오면 다 벗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20선 찍고 한번 다행히 말아 올려주면 그때는 탈출 기회로 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얘가 연장돼서 갈 수도 있겠지.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몫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굳이 그렇게 베팅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업 가치나 제가 이제 EPS나 이런 걸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앞으로 얘네 회사는 실제로 시장 기대가 빠르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실제 고객사하고 공급 계약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합금 원천 기술을 기업이 맞는지 그리고 공급망 기업인지에 대한 평가 차이가 얘는 막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주 산업이라는 거 자체가 그죠? 스페이스 X나 뭐 이런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당장 막 실적이 폭발해서 막 이렇게 가는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섹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랐으면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 뭐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이제 스타쉽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원래 이게 스페이스X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관련된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쉽을 이제 얼마만큼 실현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로켓 엔진을 과거에는 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해낸 게 뭐예요? 싼 가격으로 얘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원래 궤도대로 다시 와서 그렇게 된다면 우주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싸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상용화 되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분명 여기 스피어 코리아처럼 이 특수 합금 관련해 가지고 뭐 니켈, 크롬 뭐 이런 합금들 있잖아요. 요런 소재들이 되게 이제 부각이 될 거고 실제로 그게 이제 납품이 되고 공급 계약을 맺고 이렇게 되면 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지겠지.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게 그럴 거냐? 원래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 할 때도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첫 고객사가 나사였잖아. 나사에서도 이제 비교적 싼 가격에
그 인제 그 뭐 우주 기지에 그 뭐 물이랑 뭐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비행선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수주해 가지고 인제 거의 망하기 직전에서 인제 스페이스X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인제 그 스타쉽 이 프로젝트가 인제 성공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고렇게 된 인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내러티브에 힘입어서 인제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인제 스피어 요런 종목들도 인제 오르긴 한 건데, 지금 보면 인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지금 너무 과 고평가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여나 얘가 비파로 반등을 해 주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어느 정도 그 내러티브가 무르익으면서 뭔가 성과가 나는 실제적인 실적이 나오는 고런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매수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코스피 꼬라박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걱정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뭐 큰 대폭락의 뭐 아주 인제 '큰일 났다. 인제 다 도망쳐.'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코스피가 월봉에서 꼭지를 땄다는 거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조정하고 끝날 그런 모양은 아니다. 요거는 좀 조정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고, 그 조정이 끝나면 다시 상승하겠죠. 일단 20선 여기 있어.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 20선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대폭락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폭락은 20선도 깨고 내려와야 돼. 그렇게 되면 야 큰일 났다. 다 도망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뭐 도망쳐라 뭐 이거 할 거는 아닌 단계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살피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요게 인제 20선 위로, 일봉상 20선 위로 다시 말아 올리는가, 요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일단 이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어 소화가 돼야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그 뭐죠? 그 어 어제였나요? 그 BOA에서 지금 세 차례, BOA에서 지금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되게 매파적으로 인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지금 미 국채 10 년물도 지금 4.5% 인제 부근으로 다시 인제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다시 인제 100 일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인제 리스크를 주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BOA에서 올해 9월, 10월, 12월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지금 전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만 인제 지금 긍정적인 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인제 뭐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란산 원유 판매를 인제 8 월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인제 한다고 인제 승인을 했고, 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어떤 그 전쟁 관련해서는 쪼끔 인제 고무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제 국내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나스닥이나 이런 데는 인제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인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금 인제 미국도 인제 지금 뭐 그 메모리 가격이 인제 3 분기, 4 분기 인제 계속 추가 상승할 것을 인제 계속 전망을 해서 그것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국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의 충격이 지금 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요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막 이렇게 복잡하게 변수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서 널뛰기 하고 이럴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좀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좀 소화가 되고 뭐 다시 인제 상승의 어떤 어 모멘텀이 나오고 요럴 때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돌파하는 자리 고기를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다시 인제 돌파하는 매수 타점까지 올라온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제 그런 이슈들이 소화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영향을 안 주고 다시 인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 거니까 고때를 잘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